오늘 이렇게 네.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제 네. 심각한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양태현 변호사님 보니까 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이런 부당한 지시에 항거한 그랬다가 해임당한 맞아요. 경호처 3부장 네. 이분의 그 변호를 맡으셨던데 어떤 경위로 좀 맡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1차 체포영장 이제 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그 경호처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이게 과연 저지하는 게 그게 사실 공무집행 망해거든요. 합리적이냐?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처에 네,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반대되는 목소리를 누르려는 이제 그런 네.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이분은 사실 그런 피해자 중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에 이제 이분께서 이제 뭐 도움을 요청을 주셔서 네. 이런 분은 도와야겠다. 이런 분이 사실 맞아요. 이렇게 뭐 지도부에서 막 찍어 누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도우려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을 돕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을 전 지키는 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도끼로 마음을 해서 변호를 그러니까 맡게 1차 되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게 아마 제 기억에 1월 3일인가 그랬던 것 같고 네. 2차로 이제 발부된 영장이 집행됐던 게 15일인데 네. 그 상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더욱 특히나 1월 12일 날 네. 경호처 간부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갈등이 완벽하게 표면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확대 간부회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 경호 3부장 이분께서 아니 도대체 지금 1차 집행도 막았는데 2차 집행도 계속 막게 되고 사실 체포영장이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판사가 이제 한 번 더 이거는 유효하다라는 거를 적법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준 건데 그거를 마치 이거를 계속 저지하거나 막는 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이렇게 불법을 어떻게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셨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제 압력이 있었고 엄포가 있었고 네. 사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분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아까 12일 날 회의를 하고 네. 반발하자 바로 보란 듯이 대기 발령 사실상 징계 조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차 집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대기 발령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에 아직 투입조차 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결국 이분의 뜻을 다 이제 대체로 동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불이에 항거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고 체포가 됐는데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또 심지어는 해임 의결을 최근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월달에 이제 대기 발령되고 이제 쭉 이제 그 대기 발령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공교롭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구속영장 취소 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 같은 날 바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합니다. 아, 그 이번에. 풀려난 날에 네,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게 네.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징계 이제 의결 그 되는 걸 회부한 걸 보면 같은 날짜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거의 같은 날에 이제 회부를 해서 그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몇 월 며칠 징계위원회를 할 거라는 식으로 위원회를 열리게 된 거죠. 네. 요구가 된 건데,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좀 되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경호처 내에서도 압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또 일부 또 보수 언론에서 얼마나 이분에 대해서 되게 그렇죠. 무슨 뭐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뭐 사실상 무슨 뭐 스파이 내지 뭐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대상 포진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네. 후유증이 있어서 사실 그 3월 그저께까지인가 18일인가 19일인가까지 그 병가 상태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병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할 테니까 나와라고 그렇게 한 거여서 아니 최소한 병가는 마치고 병가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지난주 목요일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네. 바로 그날 거기서 그냥 해임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어서 징계위를 열은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소명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 절차는 좀 어땠다고 합니까? 그 이제 징계위원회가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고요. 거기 이제 징계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뭐 한 절반은 내부위원, 절반은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네. 일단 분위기가 아예 그냥 뭐 이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뭐 듣기 위해서 부른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은 정해놨어요. 결론은 정해놨고 쫓아내기로 정해놓고 네. 이제 거의 범죄자 취조하고 신문하던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이분이 느끼시기에는. 야, 범죄자 취조하듯이. 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이분의 징계 사유는 뭐 김성훈 차장 그분의 뭐 명령 불복종은 아니고 그렇죠. 명목상으로는 네. 이제 군사 기밀을 뭐 좀 서울의 유출했다. 모호텔에서 만나서 경찰에게 제공했다. 경찰에게 네. 했다는 건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 측이 언론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받은 바 했잖아. 없다. 예. 예. 이쪽은 어떻게 합니까? 네, 받은 바 네. 없다라고 경찰이 이렇게 밝혔고 어. 아무 증거도 사실 없어요. 뭐 제공했다는 것도 없고 본 어머나. 사람도 없음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없다고 심지어 이 징계위원회 전에 1월달에 국회 국정조사에 이분이 출석하셔가지고 그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 제공한 적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그러니까요. 네. 그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아니 무슨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신변 얘기를 했겠냐. 야. 충분한 조설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서울 모텔에서 그 지인 만난 그거 네. 솔직히 말해라. 그거 국회의원이 만든 자리지 누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너무 황당하셔가지고 아니라고 당연히 반박은 소명을 네.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지도 그러니까 않았던 거죠. 사실 해임이 났다는 사실 게. 말씀 들어보면 병가 중에 불러내서 징계위를 여는 것도 이상한데 열어서 불러보는 질문의 성격이나 그런 수준과 질이라는 것이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공무원 공조직에서 공무원을 다루는 징계위라고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곽종훈 전 사령관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곽종훈 전 사령관 체포 지시 받았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막 무슨 공작을 당했느니 뭐 민주당이 회의했네, 내통을 네. 했느니 네. 민주당과 내통을 했느니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말씀 듣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거예요. 윤석열이 체포돼서 윤석열이 석방돼서 풀려나니까 보기 싫다고 했나? 그리고 결국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한 법 집행 막으면 안 됩니다라고 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잖아요. 치워버려라고 얘기했나? 혹시 그런 의심이 갑자기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서둘러서 윤 대통령 풀려나니까 서둘러서 징계해가지고 업무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일종의 뭐랄까요, 그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너네 다 내가 이렇게 그 동안에 그러니까 체포에 거부했던 직원들을 전부 징계할 수는 없지만 봐봐 한번 본보기로. 네. 본보기로 이렇게 하면 해임될 수 있어.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빨리 다시 구속시켜야겠다. 저는 궁금한 게 그대로 경호 두면 안 되겠다는 3부장님이 생각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서 변호사님을 데려와서 지금 어디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무슨 그런 상황,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되기 전부터 저는 사실 이분을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기 발령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그 대기 발령 이후에 이제 위 지도부에서는 수사 오래 해가지고 꼭 이렇게 처벌받게 하겠다, 수사하게 하겠다 이런 압박도 있었을 거고 사실 이분은 굉장히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모시는 이제 경호처의 경호원으로서 네.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분이세요. 네. 정치적 성향도 없으시고 사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여러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치 본인이 약간 그 경호처의 경호원으로서의 약간 그런 게 부정당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은 걸 갖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뭔가 이제 법적인 뭔가 이제 도움이라든가 요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네. 제가 맺고 이제 말씀 도와드리고 됐던 거죠. 근데 그 네. 이후에 이제 국회 국정조사 출석도 있었고 음.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안에 계셨던 대통령이 확 나와버리니까 바로 징계위원회가 또 열려가지고 네. 된 건데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사실 이게 병가 중에 아픈 분을 그것도 말도 안 되죠. 대상포진 사실 얼마나 아파요 대상포 그렇죠. 이게 이게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직사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근데도 네. 이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건데 네. 이 김성원 차장 이분이 3번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고 근데 음.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에서 영장 재청구하라는 그렇죠. 있고 네. 나니까 또 영장 청구해서 내가 발부해서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사람 이건 꼭 처리하고 가야겠다. 이건 꼭 하고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서둘러서 징계위원회도 열고 징계 의결을 받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게 직원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이 해를 입을까 봐서 사실은 휴가원을 냈을 때도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그래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내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도 네. 제 후배 경호처나 이제 같이 경찰하고도 많이 일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이고 경호처 내에서도 인망이 두터운 분이고요. 네. 실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안에 그 서울 호텔에서 어떤 얘기 갖고 왜 경찰을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오해를 하게 하셨냐 여쭤봤더니 본인이 약속을 하고 경찰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차 체포영장 저지 이후에 사실 막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법원 법관 발부한 영장을 막는 것 자체가 사실 중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가족분들 물리는 거 지인들도 걱정을 많이 해서 그리고 또 경호처 내에서도 법적인 의견 같은 게 공유가 됐다고 해요. 이걸 막는 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막 돌고 있던 처에 이제 원래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걱정이니까 잠깐 나와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좀 말씀 나누자라고 해서 거기 나갔더니 그 자리에 경찰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정석하게 예. 된 경위가. 본인이 네, 원한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네. 이제
어떻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근데 이분 경호처장을 오래 하신 분이라서 뭐 기밀을 유출한 거에서 굉장히 그런 거는 철저하신 분이라서 반성이 철저하구나. 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 막 기사로 2차 집행 때는 경찰에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는 맞아요. 그런 검토한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기사가 많이 네,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경찰 특공대는 사실 막 테러 단체들, 대테러 진압하는 단체고 또 이분은 사실 경호처 오래 계시면서 경찰하고도 많이 일을 하셨던 분이라 이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은 어떤 화력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사실 무기 사용이 되면은 경호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 사용이 되면 그렇죠.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아끼는 부하들도 다치고 사실 그렇게 해서 서로 유혈 사태가 나면 이건 사실상의 내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전이 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게 경찰 측에 절대 경찰 특공대 투입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말을 했는데 하지 마라.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알겠다. 충분히 의견 알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쪽에 어떻게 할 거냐. 경찰 특공대 투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를 경찰 쪽 의견을 듣고 왔던 것뿐이지 뭐 정보 제공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음에도 네. 그거 나고 나서 바로 뭐 어디 보수 언론에서 막 그거를 막 때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화를 가한 거죠. 때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좀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 설명 들어보니까 강소희 평론가님 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일단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즘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얼핏 들어도 이분의 그 경호 3부장 네, 이분에 경호 대한 3부장. 네.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무조건 해요. 해임 뒤집힐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원 가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뭐 공직자로서 몇 급이냐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고위직이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런 분들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아, 이 그래요? 고위직은 네.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그 고위공직자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외부하고 내부하고 섞어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뭐 이제 행정부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성추행과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백하거든요. 서로 간에 어떤 카톡 문자라든지 어떤 그 증거가 명백하는데도 사실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게 해임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분을 그 해임을 못하고 전직을 보냈거든요. 다른 네. 곳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은 거기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더 이상 승진을 못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경호처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인사혁신처에서 공정하게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조사를 네. 한 다음에 그 조사 절차에 따라서 이걸 하는 거고 보통에는 이 직업 공무원들은 사실 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공직 생활도 오래 했을 걸로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이렇게 직업 공무원들끼리는 그 징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해임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웅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변호사님께서 뭐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그런 것도 준비하시면 될 것 보복성이잖아요.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민주당에서 네. 좀 행안위에서 그리고 또 인사혁신처를 담당하는 그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그래야 같은 될 필요가 생각이 있을 듭니다. 것 그럼요. 같고. 네. 천명피예요. 내가 볼 네.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방어권을 잘 보장받는 피의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진짜 역설적이다. 약자래요. 네. 모든 절차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에 있는 사람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때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걸 한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부대변인 말씀 다 맞으시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분 이제 5급 이상 고위직이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보통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제 고등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 열렸고 말씀대로 이제 그러니까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이 있는데 섞어서 네. 그런 규정은 있죠. 외부위원회 대부분이 과반 이상이 경호처 오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만한. 예,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사실 대통령령에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야 되는데 그 위촉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로 경호처에서 뭐 이제 근무를 얼마 하고 퇴직한 지 얼마 이상 된 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뭐 경호처 네. 오비 출신들이 이게 과연 그게 공정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중에서 조현수님이 백혜룡 경정, 박정훈 대령 생각나요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네. 이런 충성적인 행태를 보인 김성훈 차장이 오늘 드디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받았는데 네. 오늘 기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젓이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하들 목숨은 안 중요한가 봐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경호처의 존재도 경호처도 국가 기관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는 없는 조직이란 말이죠. 대통령조차도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 탄핵 소추돼서 뭐 심지어 구속도 됐다 나오시고 네. 뭐 지금 어떻게 탄핵 그 대상이 되셨는데 아니 무조건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그게 사실 봉건 시대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범법자를 자처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김성훈 차장이 옛날에 뭐 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게 윤석열, 김건희와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다 캡처해 놔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사람은 되게 깜이 맞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네. 거에 되게 고무됐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경호원에 뭐 경력이 많이 있고 여기에 올 만한 깜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분도 이제 경호처 경력이 굉장히 긴 분은 맞고요. 정체는 맞고, 네. 근데 오히려 경호처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경악스러운 거죠. 예. 근데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경호처라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경호를 하는 분들이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경호처 소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성훈 차장은 청남대에서 근무를 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군인이었잖아요. 그 군부대가 또 같이 대통령의 별장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수비를 하거든요. 그때 알게 된 인연인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이 경호병과가 아니라 통신병과예요. 그러니까 통신병과 우리가 그러자 노래방에서 누가 짱이야?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짱이야. 태권도 도장에서 누가 짱이야? 유도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태권도를 잘해야 돼. 네. 그런데 이분이 통신병과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경호처의 넘버 2까지 갔을까? 넘버 1의 자리는 개방령 밖에서 데려오는 자리고 그렇죠, 네. 넘버 2 차장의 실질적인 이 내부 승진의 최고봉인데 이분이 김영원 전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거기에 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경호보다는 이 기획 퍼포먼스, 그러니까. 축제 이벤트, 네. 트렁크에다가 풍선 달아가지고 똥 누르니까 풍선 여사님 뭐 사랑합니다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네. 뭐라 그래요? 그거 뭐야 거기 있는 뭐 여성 장교들한테 뭐 30만 원씩인가 주고 그 축제 이벤트 같은 거 기획하라고 해서 너 그거 왜 시켰어? 그러니까 받겠다 외주 주려고 하니까 몇 억 주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 시켜서 이런 개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호 특기만 했었으면 아마도 본인의 죄가 특수 공무집행방해에 그쳤을 텐데 통신 특기까지 갖추다 보니까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하는 엉뚱한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머나, 어머나.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아폰 서버를 관리하는 게 대통령 경호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해도 이 군사기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요. 기관장이 네.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경호처 기관장이 이 김성훈 차장 이제 사실 직무대행이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지금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김성훈 차장이란 자가 김건희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까 이제 오인혜 씨 말한 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가관이에요. 어떤 네. 거냐? 그 김건희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부의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보내자 네. 김성훈이 뭐라고 답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맞겠습니다. 이거 꼴통 맞는 거죠,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경호처 차장까지 승진시켜준 분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충성맹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하고 나눴다고 하는 이건 또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텔레그램하고 비슷하게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SNS인데요. 여기에 그 윤 대통령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 전략이 뭔지 굉장히 난 궁금했는데 네. 지장이 없도록 저희 이게 경호처가 1월 7일입니다. 네. 철통같이 막아내겠다 이렇게 보냈고요. 네. 윤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내용이 좀 답변이 가관인데 진짜 가관이야. 네.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아니 김정은이 울고 가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 대화 진짜. 내용만 보면은 한편의 전쟁 영화 같아. 둘이 이제 북한이야? 목숨 걸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 누구 장군 좀 되고 누구 대령쯤 되는 것 같아. 내가 전쟁이 보니까. 아니라 네. 누가 얼핏 보면 독립운동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랑- 김구 선생님 지키는 줄 알겠어 지금. 어?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무슨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이게 제가 1월 7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때가 뭐냐 박종준 경호처장이 수장으로 버젓이 살아 있을 때 직접 소통을 이분이 한 겁니다. 그러면 박종준 처장은 처장을 왜 근무합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무슨 뭐 경호처의 이런 무슨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이 네. 이런 표현을 하신 자격이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이제 박종준 처장 그분은 그나마 이 김성원 차장보다는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인데 경찰 출신이고. 예,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사임하기 전에도 이렇게 월권을 했다? 아예 앞서 나갔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경호처가 얼마나 김성원 차장 이분의 사조직처럼 운영을 하려고 했는지가 이제 버젓이 드러나는 그러니까요. 멘트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김건희 라인이라는 얘기. 영부인 이름을 따가지고 경호처 직원한테 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영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총도 따 뭐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가족 경무 찾아가서 사무실. 그러니까 네. 이게 쑥대밭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캡처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진짜 비굴하고 비열한 인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통신 병과라고 했잖아. 어. 텔레그램 시그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으로 시간 뒤에 메시지가 사라지면 서로 간에 우리 없었던 일이야 이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지는 증거를 다 남겨. 캡처 남겨야 거야. 나중에 문제 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아 오히려 그런 해석은 못 들어봤다. 감격스러운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서 친구 만나면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 나중에 잘 되면 잘 되면 아니 왜냐면 우리 방송하다 보면 이 국민의힘 소속들 중에서 이 오픈된 데서 말 못하지만 이제 비하인드 뒤에 오프 더 레코드에서는 저한테 나 대통령이랑 어제 술 먹었는데 뭐 어쨌네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다른 국민의 사람한테 형 누가 이 사람을 뭐 대통령이랑 술 먹었다는 그러면은 하는 말이 그래서 입이 가볍네 이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 자리까지 못 가. 근데 그런 사람이 갔어. 그럼 얼마나 영예로운 거야. 야, 그 감격의 관점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캡처를 해서 그럼 증거가 남기게 된 겁니까? 그렇죠. 캡처했다가 증거입니까? 그 휴대폰에 압수수색 압수당해서 당하면서 경찰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캡처를 안 했으면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을 네. 일이. 아니 그렇죠. 그 사라진 일이 됐겠지. 아니면 텔레그램을 포렌식하는데 오래 아니, 걸렸거나. 통신 주특기라면 통신 그러니까. 주특기면은 예를 들어서 압수영장 집행도 막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휴대폰 자기가 보관한 거 그것도 압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집에서 버젓이 휴대폰 보관하다가 지금 압수당했어. 그 휴대폰 까보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아니, 자료가 지금 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두 가지 거예요. 학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험을 들려고 하는 보험용이었다와 아니면 정말로 감격에 겨워서 보관용이었다인데 우리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로서 보험용이니까 보관용입니까 이거? 뭐 둘 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더 후자가 더 가깝다. 보관용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쇼업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진짜 나는 자랑. V1 그러니까 뭐 V1 그리고 지금 사실 뭐 혹자는 김건희 여사가 홍보요, V0라고 홍보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VIP들한테 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본인의 그런 권세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게 호가호이 아닌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이게 거야. 다 보면은 그러니까. 1차 집행과 2차 집행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넘버원이 원래 있어. 네. 근데 후배들한테 부장들한테 딱 문자 보여주는 거야. 야 알지? 내 말 들어. 네. 그렇잖아. 박종준 말 듣지 마.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네. 그런 회유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고 혹시 3부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은 얘기가 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 다른 기자님들도 그렇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이 경호 사무장님이 이제 그런 또 내부 보안에서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 그렇구나. 본인이 네. 직접 겪거나 본인이 말한 거 빼고는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뭐 언론에 나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언론에 나온 그런 이제 충분히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추정 가능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게 궁금한 게 이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경호관들은 그러니까 경호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한 대통령한테 이따위로 해버리면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모셔? 못 모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 경호관이 멀쩡하게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해. 뭘 믿고 그 경호관을 옆에다 두겠어. 그러니까 경호의 ABC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호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하고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개념이 아예 탑재돼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 표현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갑자기 매우 위험한 들었던 거야. 생각이 명태균도 그때는 감격스러웠을까? 아. 보관해 놨잖아 나 보면. 아니 명태균은 명태균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는 거야. 철저하게 한 거 증거 남긴 비즈니스 건가? 때문에 한 거야. 아, 그래요? 너 예. 누구 의원 만났어? 의원님, 내가 부이랑 알죠? 하면은 그치.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김성훈도 그렇게 했을까 또 가가지고 뭐 자 아래에 있는 뭐 과장이 말 안 들면 아유 나 김 과장네 이것까지 안 보여주려는데 승진 알지 이거 하려고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아니 그런 사회생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봐서 저도 참 모르는 부분인데 오윤희 씨가 보기에도 그런 네.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해서 보관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작살 물고기 뭐 그런 거 아, 있잖아요. 그렇게 예. 잡은 물고기가 맛있다 해가지고 그거 물고기를 그래서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타는 배에서 그렇게 파티를 열어주고 이거는 네. 사설 경호 수준의 약간 프로 수발러 느낌이지 음. 진짜 청와대 경호관으로서의 능력은 아니다. 역할은 네. 아니다. 예전에 영감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영감님들이 어디 시골에 여름에 물놀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야 여기는 무슨 물고기가 굉장히 맛있다던데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그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미리 갖다 놨다가 위에서 강 위에서 풀어준대. 이렇게. 아 일부러. 그러면 알아서 잠수 잡을 다시 수 있게. 잡아서. 그래 잠수부 누가 한 명이 그 뭐 작살 같은 거 갖고 들어가서 쫙 하고 딱 해서 잡아가지고 영감님 여기 있습니다. 그 행태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 차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가 근데 제 있어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경호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용인대 나와가지고 음. 이제 운동으로 다져진 사람이야. 보통의 경호원 주특기로 쭉 가신 분들은요, 사실 되게 무뚝뚝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성훈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네, 생일 파티 해주고 네. 하겠지. 네. 아, 그래도 안 되죠, 솔직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다음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마치 우리하고 나랑 다른 누군가라고 네. 생각해봐요. 경호처 직원이 깨림직하죠. 대통령한테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신실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면은 정호성 비서관 같은 분인데 그분도 결국은 검찰에 이제 구속이 되고 많은 증거물들 앞에서 답변을 요구받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형사사건 변호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충성스러운 피의자 구속이 됩니다. 입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누가 지시했는지를 네. 밝히지 교사범 내지는 지시한 그렇죠. 사람 밝히지 네. 않으면은 본인이 최종 지시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많이 나오는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어떻게 자기가 보면. 주요 임무 종사자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범죄 네.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건 결국은 누가 시켰고 누구 지시로 이렇게 됐고 왜 자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럽니다. 대부분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네. 이거를 위에서 시키는 내가 어떻게 이 지시를 받지 않냐.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대부분 밝히죠. 일단은 자기도 살아야 되고 그 사실 그렇게 다 밝혀져야 아니 사실 뭐 예를 들어 징역 5년 받을 분이 5년 받는 게 맞지 다 뒤집어 쓰고 20년 받으면 그렇죠. 그것도 약간 이상한 거죠. 공정이 네. 아니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사실을 밝히게 되어 있고 음. 저는 뭐 이분도 이제 오늘 들어가실지 안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게 되면 결국은 다 사실대로 밝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갈 근데 가능성도 있습니까? 증거를 인멸했고 구속 사유가 너무 분명한데. 사실 이제 뭐 정상적인 진짜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발부하는 사법부고 그런 법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발부되는 게 맞죠.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워낙 근데 요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아니 많이 나오고 변호사님도 있어서 지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잡았던 네. 미꾸라지도 도망가는 세상인데 네. 미꾸라지 잡아놓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미꾸라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오늘 들어가면서도 영장심사 받으러 가면서 그랬다잖아요. 대통령한테 위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경호해야 됩니다. 구속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 절절하네, 아니에요. 절절해. 예, 진짜. 그러니까 그 예. 전에 자기 한 짓은 정반대의 짓을 해놓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정호성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퍼뜩 든 생각이 그거예요. 정호성이란 사람하고 김성훈하고 약간 좀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겹친다기보다는 윤석열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겠죠. 유독. 왜냐하면 정호성이란 사람이 박근혜 사람이었는데 문고리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그러니까, 또 있잖아요. 근데 왜 썼어? 그랬더니 아니 그때 윤 대통령이 당시 박영수 특검이었잖아요. 수사팀장이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충성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럽지? 그래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옆에 저렇게 충성스러운 애들 옆에다 두고 싶어. 그래서 다시 갖다가 놓은 거 아니에요? 박근혜 문고리를.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하고 겹치잖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물론 어느 대통령이나 좀 그런 취향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딸랑이하고 자 죽어도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왜 딱 거기에 구미에 맞는 거야 김성훈이. 상대에게는 충성과 의리를 바라면서 본인은 왜 부하들 뒤통수를 다치고 다닙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왕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충성할 사람이 않아요. 없는 거죠 위에. 그러니까 그거네. 밑에서 나는 지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지시를 했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면 안 되는 거거든. 최악이네요. 딱 왕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